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줘갖고 그 윤 대통령의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위험했던 게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경제가 아주 나쁠 때 민노총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민노총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다음에 IMF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상황보다 경제가 훨씬 더 나쁘답니다. 근데 이번에 밀렸으면 이건 대한민국은 경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신부님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바로 우리가 정말 이겼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겼다 하고 외치고 오느라고 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장 복귀 명령이 그게 이제 그 명령만 가지고는 좀 약했는데 민심이 돌아선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너희 나와서 왜 이재명 위해서 우리가 데모느냐? 이게 민심이 싹 돌아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노조가 변하고 있답니다. 2030 애들은 이 사람 말 안 듣는 애입니다. 2030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이탈은 됩니다. 왜 내가 이재명을 저간에 추운데 대통령인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응집력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6년 지나면 걔들이 지금 50대, 40대 요 사람들이 지금 80년대 완전히 학생운으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걔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공산혁명만 있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은 그렇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많은 경험을 보내드리라 옳은 것과 그른 것, 잘못된 것과 잘된 것 그걸 따지지 무슨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 데입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이 완전히 충족이 된 거예요. 하나는 윤 대통령이 그 직장 복귀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민심이 변했고 그다음에 2030이 변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더 견디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건 아니까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민노총이 이재명이를 위해서 바로 희생을 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 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무너져가지고 또 일어나게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그런 엊그제 김문수 위원장하고 이제 오찬을 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오른팔이 한동훈인데 한동훈 하나 가지고 169명 민주당 꼼짝못하게 퉁퉁 치고 있잖아요. 법으로 때리니까 꼼짝가 못하지 않느냐. 10억씩 배상 청구고 그러니까 한 놈도 더 일어나지 못하고 뒤로 다 물러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왼팔은 김문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민노총을 싸워서 법 개정을 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번에 배당 5조 배당 때려서 반드시 받아야 되게 민노총에 가담은 팔가 망신하고 가지가지 펄딱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걔들 잡지 못한다. 북한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줘서 부분이 좀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노조가 또 김문수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크다고 정말 남의 돈은 요만큼도 안 먹는데 크단 분이거든요. 난 지금까지 정치인을 만나봤지만 그분처럼 깨끗하게 사는 분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깨끗하면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깨끗하니까 치고 나가지 지가 때묻었으면 못 치고 나갑니다. 맞아요.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저 비리투성이 민주당은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지금 바보가 아니면 민주당이 왜 남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이 요새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이가 대표 들어가면 분당이 된다. 이게 44.8%고 분당이 안 된다가 44.5%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이제 이재명이가 공천권 가지고 지금 붙어 있는데 이재명이가 대표 들어가면 별걸 중에 4살 찾겠다는 사람 기가 막힌 게 보셨겠지만 그 이재명이 그 지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이자 그랬는데 2명이 왔습니다.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아니 밖에로 끝난 게 아니라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큰 소리 치지만 몇 놈들이 큰 소리 치지만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번 기회에 그 윤 대통령이 차례로 영국의 대처수산처럼 노조 잡아가지고 경제 중흥을 시켰잖아요. 대처수산이. 그 대처수산하고 되게 같은 길을 가라는 게 아닌가. 대처이 목숨 걸고 그 아주 고질적 노조를 많이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로 1990년대입니다. 80년대, 80년대.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금도 바로 지금 민노총이 요새 북한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그 연대사를 읽어보니까 개단연대는 그거예요. 그걸 먼저 낭독을 하고 그놈들 집회를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미군 철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 퇴진. 그거의 이런 목적이 그겁니다. 북한에서 그 노동위원회 보낸 연대사가 바로 그 두 가지 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뒤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제 윤 대통령이 잘하도록 기도를 하고 잘 해나갈 겁니다.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깨끗한 분이 양쪽에 두 분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강력하게만 밀어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수처럼 이제 요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박지원 신부가 은퇴도 일으켰지만 챙편도 일으켰지만 어떤 면에서 신부들 각성원에 큰 역할을 해줬고 신자들이 각성원에 큰 역할을 해줬다.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자매님, 자기 아드님이 외아들인가 봐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그 신부님 만들게 제 후원이었는데 신부님 만들고 그 아들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다고 자기가. 그리고 또 정의견 사진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일 한다고 자랑했는데 요번에 그 박지원 신부가 그 정의견 사진에 그리고 하늘이 무너졌다.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느냐고 막 그냥 흑흑 느껴 우는 분도 있었고 뭐 지난번에 내가 있는데 얘기했는데 그 여주 사는 분은 그냥 한 5분 동안 막 껴다가 울더라고. 내가 어떻게 창피해서 성당 다니냐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박지원 신부가 우리 신자들에게 큰 각성을 일으켜줬고 신부님들한테 각성을 일으켜서 다시는 못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신부님 얘기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광고 냈는데 부산 사는 신부님이 전화해가지고 시원한 거 두 가지를 얘기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정의군 사전 해산해라. 지금까지 광고 모두가 그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광고에 그게 나가서 정말 그걸 해야 된다. 천주교는 정의군 사전 해체하지만 천주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주교님들이 책임도 있고 이제 사과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참 잘했다. 주교님들이 앞장서 잘못되고 사과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누가 사과해야 되냐. 사과한 말이 없는데 그것은 신자들이 뭐 신부들은 그런 얘기 못하니까 신자들이 나서 해야 될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떠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된 문제. 대표님 요새 저를 내일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저희가 서울지방법원에다가 대리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변호사 대리를 나와서 대리인이 양쪽 말을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집행 상임법으로 구성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집행부에서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그 변호사비를 낼 수 있느냐 그걸 물어서 변호사비 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변호사를 우리가 아는 변호사를 했더니 꼭 이 변호사야 되느냐, 왜 이 변호사들을 대리를 선정해달라니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상담을 그동안 쭉 계신 분들 그분을 한 거지 꼭 그분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훌륭한 분이면 추천해달라.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아마 거기서 대리인이 나와서 선정을 법적 하자가 없이 아마 임명이 될 겁니다. 근데 김정태라는 사람이 10월 22일 날 우리 오라고 해서 여기 세 사람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협의를 다 끝냈다. 가서 의견 충돌돼가지고 언제마다 나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다 돼서 내일 모여서 그
이 삼기집행부를 구성하고 뭐 이계성을 징계하겠다는 건 걔들은 그 법적으로 전부 하나도 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도 연락도 안 했습니다. 나도 위원장이면서 위원인데 여기 뭐 박성진 그렇게 바로 주들이 그때 자기네들 통보하지 않고 우리끼리 가서 삼기집행 구성했다고 직무정지를 신청해놓고 주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또 어떻게 보니까 전부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거짓말하고 욕보고 공천주의를 안 해요. 거짓말하고 욕보고 꼭 박주환이 같고 그래서 저는 저 민노총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거나 내일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에 경찰 이제 한 2-3 명을 이 정의를 와서 좀 지켜달라. 잘못하면 쌈이라니까 이 전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와서 우리가 사진을 정확히 찍어서 바로 직무정지 처분, 직무정지를 시키면 뭐 걔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 저희끼리 해가지고 저희끼리 결정해서 저희끼리 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법원에서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걔들 빼놓고 있다고 정정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법과 또 법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있고 이제 대두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제 윤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아마 대한민국이 잘될 거고 또 제가 요새는 윤 대통령 사회수석실에서 저녁을 같이 해주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자기네들이 손댈 수 없는 것이 천주교 정의원 사저단인데 그래도 이 대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을 활동을 제어해 주니까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좀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쪽은 이쪽은 서로를 못 되니까 정치는 우리 신자들이 정화운동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도 연결해서 이 천주가 정화돼서 이제 옛날 정말 돌아가서 여기 신부님 계신데 그 김문수 지사가 이제 천주교 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명동성당을 많이 나갔대요. 서울 국회 의원 쪽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시위를 하니까 기사다. 요새도 많지 사람들. 요새는 일요일에 가봐야 200-300명도 안 되면 그래 큰일 났구만. 자기네 할 때는 이제 11시 미사에 가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립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냐고 이거 천주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큰일 났다고 그분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 계실 때 우리 신부님 계실 때만 해도 지가 2011년, 12년, 13년 그때 이제 정의원 사장님 분들이 정의성 주경 나가라 용태 요구했을 때가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가서 그때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어서 막 사람들이 밀려다니고 했는데 너무 썰렁합니다. 지금 3주째 이제 내일까지 3주째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 천주교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성공회에서는 완전 파면을 시켰잖아요. 근데 왜 이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교부장님 뭐 안 그래요? 김혜정 교부장님이 그거는 내가 대답해 줄게. 그거는 교부장이 그거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서품을 중요하게 여겨요. 한번 사죄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죄로 남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석을 하고 사죄로 남도록 그걸 돌봐줘. 그런데 성공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는 그냥 면직도 하고 그 면직 받은 사람이 천주교에서 갖다 주신 거야. 네. 천주교에서 여자 때문에 개판 치고서 그 여자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갔다 거기서 그냥 짜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걸 망쳐서 그냥 거긴 쉽게 잘라버려도 잘릴 수가 있지. 근데 천주교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하고 살다가 몰래 살다가 아기를 낳았다.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그래도 사죄로 남겠다. 교회에서 용서 좀 하겠다고 여자 쪽에서도 오케이 하면은 옷을 못 뺏겨요. 서품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달라. 그런 게. 음. 끝까지 그 사람이 사제로 남겠다 그러면은 그 의견을 존중해. 네, 그 대신 뭐 지책이나 뭐 이런 건 안 주더라도 계속 보석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 그러니까 달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계성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김문수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밀고 나가는 원칙이 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누가 있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어요. 근데 왜 여태까지 이번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 새 검찰총장. 검찰총장, 예, 이원석 이 검찰총장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 엄청 그 사람도 김문수 못지않아 깨끗한 못지않게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왜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해야 돼. 예, 왜 이렇게 진도가 늦게 나오냐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문서나 증거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서 민주당한테 티끌만 치도 저기 결정을 안 남기려고 이원석이가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는구만. 예, 결과가 늦어지는 그래. 거니까 1월 달까지 아마 이재명은 이렇게 쇠고랑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늦더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신문에 냈을 때 후원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카톡에서 저기 신자매도 그렇고 이번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신부님도 저기 사과의 말씀 듣고 주교님도 사과의 말씀 듣고 추기경님도 사과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 대수천에서 대신해서 여러 신도들이 우리 신자들한테나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면 어떨까 이런 그런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한번. 네, 그거를 광고를 한번 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선일보 그때 우리 해준 분한테 했더니 절대 그 최하의 하가 600만 원 그 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어떡하죠? 그래 그냥 끌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야 되는데. 내림식이 딱 볼 때